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또 이제 아침이 또 밝아왔어요. 06시 일요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휴일날은 다들 주무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시간에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천혜장은 계속 갑니다. 지금 좀 주무시는 분들은 주무세요. 주무시고 아침 늦게 일어나더라도 꼭 시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 여러분들께 떠들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뭐 이것저것 다 알려드릴게요. 다 들려드릴 테니까 편하게 듣고, 삼성바가 이야기하는 거 좀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말주변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말을 잘 안 해요. 저 듣기만 하는데 유독실이 영상에서 유튜브에서만 이렇게 말 많이 할 뿐이지 평상시는 거의 입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걸 좋아합니다. 경청하는 걸 좋아해요. 하여튼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재미가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움이 있어서 즐거움. 이 즐거움이 가득해야지, 이 즐거움이 없으니까 참 이게 하루하루 사는 게 어쨌든 곤혹스럽더라고. 투자도 마찬가지고. 즐거움이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좀 많이 소중히 하면서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내가 나태주 시인인가요? 나태주 시인의 그 글을 잠깐 봤는데 상당히 좀 뭔가 와닿는 것 같아요. 느낌이 있어.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자기를 함부로 주지 말아라. 자기를 함부로 주지 말아라. 아무 것에게나 함부로 맡기지 말아라. 술한테 주고 잡담한테 주고 놀이한테 너무 많은 자기를 주지 않았나 돌아다 보아라. 한번 보십시오. 술, 잡담, 노는 것 쪽에, 노는 문화 쪽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낭비하지 않았나, 그걸 돌아다 보라는 거겠죠. 가장 나쁜 것은 슬픔한테, 절망한테 자기를 맡기는 일이고, 더욱 좋지 않은 것은 남을 미워하는 마음에 자기를 던져버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그것은 끝장이라고 하죠. 그런 마음들을 모두 거두어 들여서 기쁨에게 주고 아름다움에게 주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에게 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에게. 그러면 대번에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세상은 젊어지다 못해 어려질 것이고 싱싱해질 것이고 반짝이기 시작할 것이다. 자기를 함부로 아무 것에나 주지 말아라. 부디 무가치하고 무익한 것들에게 자기를 맡기지 말아라. 그것은 무익한 일이고 눈 감은 일이고 악덕이며 죄짓는 일이다. 가장 아깝고 소중한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다 많은 시간을 자기 자신한테 주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하죠. 알겠죠? 그것이 날마다 가장 중요한 삶의 명제요 실천 강령이다. 하여튼 많은 시간을 내 자신한테 주는데 인색하지 마십시오. 많이 주세요. 그리고 내 자신을 많이 사랑하면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자신을 너무 학대하는 것 같아. 응? 아까 봤죠? 술 먹는데 학대하고 노는데 학대하고 쓸데없는 잡담만 학대하고 불필요한 시간들 같은 거기다 낭비를 하는 거지. 불필요한 시간들 낭비하면서 자기 자신을 좀 학대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전 그 시인들의 시를 한 번씩 보긴 보는데 볼 때마다 참 시인들의 그 창의성이나 창의력이 참 부럽더라고. 응? 그 언어의 그 마법사 같아요. 언어의 마법사 시인들 참 멋있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삼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삼성전자 한번 봅시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그 대만 TSMC죠. 여기가 이제 미국의 대규모 추가 반도체 투자를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결정을 했는데 이 극심한 불황기에도 불구하고요, 이 반도체 설비 경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TSMC가 저렇게 하니까 점점점 뜨거워진다. 업계 1위가 또다시 이제 공격적 투자에 나섰잖아요. 그만큼 2030년 파운드리 선두 그 추월을 목표로 삼은 삼성전자의 투자도 더 과감해지지 않겠냐?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업계에 따르니까 TSMC는 6일 날
애리조나주 피닉스 공장 그 장비 그 반입 행사에서 미국 내 반도체 투자 규모를 기존 120억 달러에서 이제 400억 달러로 이제 3배 정도, 3배 정도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3배 이상 늘리겠다. 120에서 400억 달러. 일단 미국이 주도하는 그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참여하면서 이제 미국의 팹립스 기업을 이제 상대로 해가지고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에 나서는 것 같아요. 미국은 즉시 화답을 합니다. 땡큐지 뭐 바이든은. 이미 애플, 뭐 AMD 등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TSMC 애리조나 공장에서 그 생산한 이 반도체 칩을 사용하겠다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팀 쿡이죠. 애플 CEO 그 장비 반입식에서 이제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 반도체들은 자랑스럽게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지키됐다. 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순간이다. 그렇게 언급을 하는 거예요. TSMC는 현재 아이폰하고 아이패드 등에 들어가는 그런 반도체를 제조하고 있는데 대부분 대만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건설되는 애리조나 공장은 애플의 아이폰용 A 시리즈하고 맥북용 M 시리즈 반도체와 함께 엔비디아의 그래픽 프로세서에 사용되는 4나노 그리고 3나노 반도체를 제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TSMC는 애플뿐 아니라 아마존, 퀄컴, 엔비디아 그리고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등등 하여튼 고객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본토에서 영향력은 더욱더 커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 이제 재기를 노리는 미국 기업 인텔도 자국의 우선순위를 앞세워가지고 꾸준한 투자를 현재 예고를 하고 있는데 앞서 지난 10월인가 그래요. 인텔이 이제 PC 수요 축소에 따른 그 실적 악화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이것 등에 대비해서 감원을 비롯해 가지고 구조조정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야, 힘든가 보네요. 감원까지 갈 정도면은 하여튼 구조조정 한답니다. 반면에 투자 확대 기조는 이어갈 것 같은데 블룸버그에서도 그래요. 그 인텔 부사장이 지난 5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반도체 생산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예산은 줄이지 않겠다 그런 겁니다. 기술 경쟁에서도 우위를 자신했는데 그 부사장이 인텔은 분기별 목표를 달성하거나 또는 그 이상으로 진도를 나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에서의 높은 성장세에 힘입어 가지고 우리는 완전히 궤도에 올라섰다. 궤도에 올라섰다고 언급을 합니다. 궤도에 올라섰다. 인텔은 그 초미세 그 공정에서 경쟁에서 TSMC하고 삼성전자에 뒤처졌는데 현재 4나노 반도체 생산에 들어갈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고 이 4나노 공정은 TSMC가 이번에 미국 피닉스 공장에 적용하는 생산 기술과 약간 유사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삼성은 초미세 공정 주도권 싸움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민도 깊어지는 것 같고 삼성은 미국의 텍사스주 테일러시에다 이제 170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파운드리 제2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TSMC 잇따른 투자 확대에 발맞추기 위해서 추가 투자가 불가피해. 계속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아. 저 놈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 그런 전략일 거야. 그래서 삼성이 내놓은 카드는 1년에 팹 한 곳 신설이야. 1년에 팹 한 곳 신설. One year, one new 팹.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생산이 가능한 그러니까 클린룸을 먼저 짓고 수요에 따라서 설비를 구축하는 전략을 이제 구체화하는 것 같아요. 클린룸을 구축하는 데는 한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에 아주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클린룸부터 짓고 추가 설비는 수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그런 보관인 것 같아요. 삼성은 이 같은 방식을 이용해서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기존의 3.4배로 늘리겠다. 3.4배로 늘리겠다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역시 삼성전자야. 삼성전자 따라잡을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요즘 보니까 이 드라마 유명하죠. 재벌집 막내 아들. 저도 봤는데 약간 삼성을 좀 빗대서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요즘 중국에서 상당히 지금 인기가 최고라던데 뭐 우영우보다도 이 드라마가 엄청난 인기를 지금 몰아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도 지금 난리라고 합니다. 하여튼 미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진도준
송중기죠. 송중기 거기서 진도준, 이름이 진도준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순양그룹의 경영권을 두고 이제 경쟁 중인 고모 진화영, 김신록 씨인 것 같아요. 진화영에게 뉴데이터 테크놀로지 투자 정보를 흘려서 진화영은 회사 공금 30억 원을 투자해서 4배의 이익을 얻습니다. 이어서 진화영은 백화점 그 입점 업체 지급할 그 판매 대금 1,400억 원을 이용해가지고 뉴데이터 테크놀로지 그 추가 매수에 나서는데, 결국 진도준의 싸늘한 시선이 이제 진화영의 뒤에 꽂히겠죠. 하여튼 이런 드라마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하여튼 요즘 시청률 고공행진을 기록 중인 JTBC 인기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한 장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진도준은 그 전생에서 자신의 그 죽음을 몰고 간 순양그룹에 복수하기 위해서 이제 주가가 급등했다가 다시 폭락한 그 뉴데이터 테크놀로지를 이용하기로 했다, 그런 거죠. 그 뉴데이터 테크놀로지는 실제 기업을 모티브로 했다는 점에서 화제네요. 이 다이얼 패드로 한때 코스닥 시장을 들었다 놨던 새로운 기술이네. 새로운 기술. 야,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새로운 기술. 다이얼 패드. 현재 그 솔본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그 새로운 기술은 1993년에 설립됐다고 하는데, 이게 설립한 지 채 10년이 안 된 1999년 8월 2,300원의 공모가로 증시에 입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듬해 이제 3월에 30만 8천 원까지 해서 134배 올라. 134배. 이게 코인이지, 이게 주식이야. 2,300원짜리가 30만 8천 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상장 당해 연도 10월 저점 대비 상승률만 따지면 163배가 아니야. 163배. 한국 증시 역사상 역대 최고의 상승률과 그 낙폭을 기록한 종목이라는 그런 기록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겁니다. 뭐 지금이야 이제 소셜 미디어 등으로 이제 국제 전화를 무료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많지만은 당시만 해도 진짜 새로운 기술은 그 다이얼 패드라는 솔루션을 내놓고요, 투자자들을 모집을 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뭐 국제 전화를 무료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 하나에 엄청난 기록적인 투자금이 모인 거예요. 그때 글로벌 IT 버블이 이제 새로운 기술 주가 상승세에 기름을 막 부은 겁니다. 당시 그 새로운 기술이 그 퍼가 뭐냐, 그 주가 이익비율이죠. 그 퍼가 한 2,000배로 붙들었어. 퍼가 2,000배야. 퍼가 2,000배 못 들었다는데, 하여튼 그 회사 이름 뒤에 닷컴이라는 글자만 찍혔으면 막 인터넷 홈페이지 만들면은 주가가 막 폭발적으로 올라갔던 시기 아니야. 그때 닷컴 버블 아닙니까? 그 전 세계에 걸쳐서 부풀어 오른 그 거품이 일순간 꺼지면서 새로운 기술의 주가도 폭락을 합니다. 2000년 말에 새로운 기술의 주가는 고점 대비 96% 빠지는 거야. 빠지고 5개월 만에 163배 올랐다가 그의 96% 하락한 그런 수준의 급격한 변동은 거의 뭐 코인 가격 변동에 비하는 거죠. 진짜 옛날에 거의 뭐 코인급이었지. 코인. 원조 코인인 것 같다, 내가 보니까. 그 수많은 개미 투자들이 이제 좌절을 맛보는 겁니다. 완전 쓰라린 거지. 개미만 몰려든 것도 아니야. 그때 굴지의 대기업들도 너나 나나 없이 막 새로운 기술에 돈을 막 투자를 했어요. 삼성전자, 전기, 삼성중공업, 삼성그룹의 주력 기업들도 그때 새로운 기술에 무려 80억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히스토리가 있대요. 근데 그 새로운 기술은 이만한 투자를 이끌어낼 실적이 나오던 회사도 아니었다 하더라고요. 그 상장 첫 해였던 1999년 새로운 기술은 262억 원의 매출에 1억 5,700만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는데, 곧바로 이듬해인 2000년에 매출이 137억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고꾸라지는 거야. 매출이 훅 떨어집니다. 그리고 영업 손실이 216억이야. 216억. 2001년 매출이 387억 원으로 급증하나 했지만은 영업 손실은 368억 원으로 불어났다. 손실이 계속 늘어나는 거야. 결국 다이얼 패드는 매각됐고, 그 오상수 사장인가 그 사람은 허위 공시로 구속돼 가지고 코스닥 신화는 막을 내렸다, 그런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술은 그 이후에 이딴 경영권 분쟁을 겪은 후에 2004년 3월인가 솔본이라는 현재 사명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데, 솔본은 현재 의료기기 업체의 그 인피니트 헬스케어하고 투자사인 솔본 인베스트먼트를 거느린 지주 회사가 됐다고 하네요. 회사가 또 이렇게 변화를 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그래요. 이 드라마 약간 삼성을 까는 듯한 그런 드라마라서
좀 반감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워낙 많이 본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살짝 한번 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기회 되시면 보세요. 뭐 어떤가. 뭐 재미는 있다. 근데 성중기 때문에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 하여튼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이폰이죠. 좀 아이폰, 뭐 삼성 쓰면 왕따고 아이폰 찾으면 뭐, 왕따가 아니야? 인싸야? 하여튼 뭐, 요즘 애들한테 지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초등학생 자녀에게 요즘 애플 아이폰을 사줬다는 그런 부모들이 좀 있더라고. 뭐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활용성이 큰 삼성폰을 사주려고 했는데 아이가 막무가내로 아이폰을 고집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A씨가 그래요. 친구들이 다 아이폰을 써서 삼성폰을 쓰면은 왕따가 될 거라고 하더라. 울면서 아이폰을 사달라는데 도저히 안 사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이폰을 사줬대요. 또 다른 직장인도 그래. 비싼 유로 중학생 자녀인데 스마트폰을 아이폰으로 바꿔줬다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이 다 아이폰 쓰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다. 사달라는 거야. 젊은 층의 아이폰 선호 현상이 이제 극심해진 탓인지 하여튼 그래요. 요즘 올 4분기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약간 역전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요. 그 삼성의 세계 1위 스마트폰 왕자 자리가 위태롭다. 뭐 그렇게 기사가 나오던데 특히 최근 들어서 더욱 극심해진 10대와 30대 그 사이 이 젊은 층들의 그 아이폰 쏠림 현상이 이와 무관치 않다는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연령대별로 삼성과 아이폰 선호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 같아. 10에서 30대의 그 절반 이상은 아이폰을 선택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보니까 올해 4분기 애플이 한 24.6% 정도로 점유율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에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던데 올해 3분기 대비 한 7%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7% 증가한 수치. 애플은 올해 3분기 삼성의 신형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에도 불구하고 한 5,080만 대의 아이폰을 출하해가지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고 이런 가운데 아이폰 14 시리즈가 이제 중국 등지에서 큰 인기를 좀 끌고 있더라고요. 4분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갈 전망이다 그럽니다. 저는 외관에서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원재 안에 소프트웨어에서 좀 인기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이제 3분기 연속 1위 자리를 놓지 않았던 삼성전자인데 이 4분기에 20.2%의 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네요. 애플의 점유율이 7%포인트 증가할 때 삼성 점유율은 오히려 전분기 대비 한 2%포인트 줄어드는 셈인데 트렌드포스가 그래요. 삼성전자가 보수적인 시장을 전망하면서 2분기부터는 스마트폰 생산을 전년보다 축소했다. 지속적인 재고 압박으로 인해서 4분기 출하량은 전 분기 대비 감소할 것이라고 이렇게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애플은 위탁 생산업체인 그 폭스콘이죠. 그 중국 공장이 코로나 봉쇄로 현재 가동률이 하락했는데도 높은 스마트폰 판매량을 기록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업계에서도 그래요. 지금 애플의 4분기 점유율이 이제 위탁 생산업체 위기 가운데서도 그 이른 성과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지금 말 그대로 폭스콘 공장이 저 어려운 상황인데도 애플은 그 아이폰 14 기본 모델 생산량의 한 80%, 아이폰 14 프로 생산량의 한 85%를 중국의 그 정저우 공장에서 맡기고 있어요. 폭스콘 그쪽에 맡기고 있고 하지만 그 정저우 공장은 최근에 중국 정부의 그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라서 봉쇄 조치돼 가지고 생산량이 크게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더라도 빨리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또 이렇다 보니까 그 삼성전자의 위기론이 다시금 또 거기를 들고 있다 합니다. 위기론. 맨날 위기론이야 도대체. 우리 기자들은 도대체 뭔 생각이 위기론인지 모르겠어. 항상 위기일 때가 기회였어, 삼성은. 삼성은 최근에 그 고가폰 시장에서 그 애플, 중저가에서는 이제 중국 제조사의 거센 공세를 현재 받고 있어요. 공세를 받고 있는데 2020년 이래로 애플의 신제품 출시 시기인 4분기가만 되면은 그 아이폰 점유율 1위 자리를 내어주는 상황이야. 4분기만 되면 좀 뺏긴다. 다시 또 내년 되면은 또 올라가고 뭐 그런 현상이 좀 자꾸 반복되는가 봐요. 실제로 그 시장조사기관 카운트포인트 리서치에 보니까 전 세계 $400를 넘어서는 프리미엄 폰 시장에서
애플이 점유율이 한 60% 달하는가 봅니다. 프리미엄 폼 시장에서는 애플의 점유율은 해마다 좀 높아진다고 하고 있고, 지난 2020년 55%에서 21년 60%로 1년 새 5%포인트 늘었다고 하네요. 삼성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20%에서 17%로 3포인트 정도 좀 감소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400달러 미만의 중저가 폰 시장 판매량도 최근에 3개월 새 전년 동기 대비 한 20% 정도 이제 감소를 한 것 같아요. 지난 8월에 삼성의 400달러 미만의 스마트폰 점유율은 4개월 전보다 한 5%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이 중저가 폰은 삼성 스마트폰 판매량이 한 60%를 좀 차지하고 있어.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아주 중요해. 내가 볼 때는. 그 삼성은 그 고가폰 시장 내 입지를 확대해가지고 유리 자리를 사수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이제 선보일 상반기 플래그십이 나옵니다. 플래그십 스마트폰 S23 시리즈. 이 흥행에 공력을 쏟는 거야. 공력을 쏟는다. 23이 한번 대박 쳐줘야 돼. 여기에 최상위 모델인 울트라에서 처음으로 2억 화소를 지원하는 삼성의 이미지 센서 iSocial HP3를 탑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연말까지 1000만 대 이상의 갤럭시 Z 폴드, 그러니까 플립 등 이제 폴더블 폰을 이제 판매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폰과의 차별화 전략을 해가지고 프리미엄 시장을 노릴 것 같아요. 뭐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겠어요. 또 아이폰도 나름대로 뭐 잘하다가 또 꼬라박을 때도 있고, 삼성전자도 뭐 꼬라박다가 또 상승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는 삼성전자가 폴더블 플립 쪽으로는 대사를 이어갈 것 같고, 점점 성능이 좋아질 것 같아. 뭐 아이폰은 아이폰 나름대로의 그게 있어야 맛이 있어. 아이폰 자체가 뭐 외관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외관은 뭐 밋밋한데 이제 안에 있는 iOS 이 소프트웨어 자체가 이제 상당히 마음에 드니까 거기서 이제 애플이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이제 하드웨어도 중요했는데 소프트웨어를 좀 신경을 썼었는데 그게 좀 아쉬웠어. 왜 그쪽에 좀 많은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R&D 좀 투자해서 했었으면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뭐 잘하고 있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도 잘 버티고 있고, 우리가 어렵지 뭐 삼성이 어렵겠어. 볼 때는. 하여튼 우리 스스로도 열심히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모아야 돼요. 그래서 기회가 오면은 그때 부지런히 모으시고, 또 훨훨 날아오르는 시장이 올 겁니다. 그때는 가차없이 팔아가지고 이익 창출, 수익 실현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좀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